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석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저기 교과서 시마스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강의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텍스트 자료의 처리와 시각화입니다. 학습 목표는 수와 수학 기호로 표현된 텍스트 자료를 처리하는 수학 원리, 벡터를 이용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벡터 배웠으니까 같이 한번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수학 원리를 이해하고 자료를 시각화할 수 있다. 밑에 생각열기의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많은 기관들이 올해의 단어, 화제의 단어를 선정하고 발표하는데요.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그래서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현상을 선정하였고, 이렇게 그림으로도 막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각화한 자료에서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시각화한 자료를 우리는 단어 구름이라고 부릅니다. 단어 구름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 크기가 크게 되겠고, 조금 중요하지 않은 단어는 크기가 작게 되겠습니다. 이 중요성을 판단할 때 우리는 빈도수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쓸 겁니다. 어떤 문장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빈도수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어떤 문장에서 적게 나오는 단어, 빈도수가 작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밑에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SNS에 올라온 게시물들을 이용하여 선거 결과를 예측하거나 뉴스 기사들을 보면서 국민의 여론을 유추하기도 합니다. 자, 밑에 쭉 와서 이와 관련된 기사나 게시물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사나 게시물을 정보뿐만 아니라 기사나 게시물을 함께 검색하다 보면 다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은 컴퓨터가 텍스트 자료를 수와 수학 기호로 처리하여 텍스트 자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인식하고 가공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인공지능이 수와 수학 기호로 표현된 텍스트 자료에서 어떻게 주제어를 찾고, 여기 줄쳐볼게요. 텍스트 자료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이 주제어를 찾고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며 어떻게 문서 간 유사성을 파악하여 시각화까지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장에서 주제어를 어떻게 찾을까? 주제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단어별 빈도수를 성분으로 하는 벡터는 텍스트 자료에 해당 단어가 얼마나 자주 쓰였는지 나타내므로 이 빈도수를 참고하면 각 단어가 텍스트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를 우리 주제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댓글 A와 댓글 B 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A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착용, 느낌표로 끝났고요. 댓글 B는 마스크부터 또 착용, 느낌표로 끝났는데요. 지금 아래쪽에 조사된 자료를 한번 참고로 보도록 할게요. 댓글 A에서는 이제 빈도수를 보면 마스크가 4번, 착용이 4번, 정말이 2번, 중요가 1번, 예방이 2번, 효과가 2번, 반드시가 1번. 댓글 B에서는 마스크 2번, 착용 2번, 최고 1번 이렇게 정리가 된 것들을 밑에 표로 일단은 나타냈습니다. 마스크라는 단어부터 최고까지 단어, 물론 없는 단어들도 있을 거예요. 댓글 A에는 있지만 댓글 B에는 없는 단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단어들은 빈도수를 0으로 성분으로 가지는 벡터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벡터 A를 순서대로 44212210, 벡터 B는 22000001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성분이 지금 8개니까 8차원 벡터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8차원 벡터. 자, 그럼 주제어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댓글 A에서 중요한 단어는 빈도수가 높은 마스크와 착용이죠. 동그라미 쳐볼까요? 빈도수 높은 것들, 마스크와 착용입니다. 보통 문장에서 등장하는 횟수가 많은 단어가 핵심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마스크와 착용이 댓글 A의 주제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댓글 B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댓글 B에서는 여러분,
마스크와 착용의 빈도수가 높죠. 여기도 똑같이 높습니다. 근데 뭐 빈도수는 A에 비해서는 낮아요. 하지만 이렇게 마스크와 착용의 빈도수가 B에서는 높기 때문에 또 주제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댓글 A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4번, B에서는 2번 사용했어요. 근데 그러면 마스크 착용이 댓글 B에서보다 댓글 A에서 이 횟수만 판단해서 더 중요시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문장에서 중요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각 문장에서 이제 상대 도수를 구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빈도수 벡터로부터 텍스트에 등장하는 상대 도수를 구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6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상대 도수를 벡터로 또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댓글 A와 댓글 B에 포함된 단어의 상대 도수를 구하여 표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자, A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스크부터 최고까지 이 8차원 벡터의 성분들이 다 있는데요. 일단 이 성분의 합을 적어줘야 돼요. 성분의 합계를 16으로 하고요. 16분의 마스크의 빈도는 4니까 16분의 4가 이 마스크의 상대 도수가 돼요. 약분을 해서 4분의 1로 표현을 했죠. 마찬가지로 착용도 16분의 4로 표현을 해서 상대 도수가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왼쪽에 보면 상대 도수의 개념이 적혀 있으니까 줄 한번 치고 갈게요. 상대 도수는 도수의 총합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빈도수 벡터로부터 상대 도수를 성분으로 하는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성분의 총합에 대한 각 성분의 비율을 계산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댓글 B에서도 여러분 성분의 합을 구하면 5가 됐는데요. 이 5를 분모로 보내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상대 도수를 각각 구하면 5분의 2가 됩니다. 자, 보면 상대 도수가 지금 분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대소관계를 비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 도수를 뭐로 표현하면 좋냐면 소수로 표현해서 대소관계를 비교하기가 좋습니다. 소수로 표현하면 대소관계 파악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대 도수는 소수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각 단어 내 단어의 비중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댓글 A와 댓글 B를 보면 여러분, 아까 마스크는 0.25, 착용은 0.25, B에서는 마스크 0.4, 착용이 0.4예요. 그러면 댓글 B의 빈도수는 아까 2회로 더 적었지만 실제 중요성, 그 문장에서의 중요성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밑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두 단어 마스크와 착용에 대한 상대 도수는 A에서 0.25인데 반해 B에서는 0.4로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어를 사용한 횟수는 A가 더 많지만 텍스트 자료 안에서 사용된 비중은 오히려 댓글 B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 결론은 요겁니다. 주요 단어나 주제어를 파악할 때는 단어의 빈도수와 상대도수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도수만 쓰지 말고 빈도수만 쓰지 말고 같이 융합해서 혼합해서 사용하면 정확한 자료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오른쪽 표는 두 개의 문장 A, B의 발전 윤리가 포함된 빈도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1번 발전 윤리에 대한 상대도수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전체 합은 지금 빈도수의 합은 6이고 문장 B에서는 11이죠. 그래서 A, B의 상대도수를 벡터로 쌤이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2차원 벡터로. A는 6분의 5, 6분의 1이죠. B는 전체가 11이니까 11분의 9, 11분의 2예요. 이건 소수로 표현하려고 해도 분모를 우리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바꾸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각각을 그냥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장 A, B 중 윤리라는 단어에 대한 상대도수가 더 큰 문장을 구하시오. 자, 윤리는 6분의 1과 11분의 2를 비교를 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6분의 1은 66분의 11이죠. 11분의 2는 66분의 12죠. 그래서 오른쪽이 더 커요.
그래서 윤리 단어에 대한 상대 도수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겠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 관련돼서 여러분들 이제 과제로 좀 풀어야 될 문제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37쪽으로 와 볼게요. 37쪽에 여기 문제 3은 여러분 뭐 갤럭시 패드나 뭐 아이패드로 풀어도 돼요. 풀어서 그 부분만 스크랩해서 쌤이 올려준 패들렛에 요 과제를 요 문제 하나만 풀어서 패들렛에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과제방에 업로드 해주면 됩니다. 요걸로 강의 영상 들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다 풀어주세요. 자, 밑에 이제 한 개의 주제만 더 보고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어의 의미와 연관관계를 어떻게 벡터로 표현할까? 각 단어를 개별적인 기호로 취급하는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영상으로 배웠을 거예요. 원핫 벡터나 빈도수 벡터 표현 방법에는 문제점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점은 개별 단어 및 연결된 단어 간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장편 소설에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많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어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아주 큰 차원의 벡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저장 공간 문제가 나오겠죠.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런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단어 임베딩이라는 방법을 쓸 거예요. 비슷한 단어끼리 묶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좀 더 조밀한 차원의 벡터로 단어를 표현하는 방법인 단어 임베딩이라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성된 벡터를 단어 임베딩 벡터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시가 밑에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단어 임베딩을 사용할 경우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끼리는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야옹이, 괭이는 모두 고양이를 의미하는 단어이므로 그림 2-1처럼 이렇게 가까운 곳에 위치한 벡터로 표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개, 강아지, 강생이도 비슷한 위치로 표현할 수 있고요. 호랑이, 범, 어흥이도 이렇게 비슷한 위치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요거를 단어 임베딩 벡터라고 하고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또한 단어 임베딩을 함으로써 벡터 연산을 통해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와 송아지는 어미 새끼의 관계인데요. 이 관계를 벡터의 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소라는 벡터에서 새끼라는 벡터를 합해서 이 새끼가 되는 송아지라는 새로운 벡터를 얻었고요. 말이라는 벡터에서 새끼라는 벡터를 더해서 망아지라는 벡터를 얻었고요. 닭이라는 벡터에서 새끼라는 벡터를 또 연산을 함으로써 병아리라는 벡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벡터를 더해서 어미와 새끼라는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까지 벡터 임베딩을 이용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연산에는 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덧셈 뺄셈의 실수배, 그때 k라는 스칼라 상수를 곱해서 실수배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연산관계를 표현해서 이렇게 벡터 임베딩을 통해서 연산관계를 통해 이제 단어가의 관계까지 알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방금.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영상으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과제 오늘 하나 있으니까 그 과제 패들렛에 올려주면 되고요.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